나정은 오래된 주택의 좁은 거실에 서서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창문 밖으로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정이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동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뻐근해졌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몸. 양쪽 무릎 수술로 인공관절을 달고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자식들 눈치.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큰아들 준호가 며칠 전 했던 말이었다. 그날 준호는 나정이 집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저기 시설 좋은 데 많더라고. 엄마는 아직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여기 집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엄마, 이 집 전세 놓으면 돈도 되고, 우리도 한동안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나정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숨통이 트인다. 나 때문에 숨통이 막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준호를 바라봤다. 그때 준호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다시 말했다. 엄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잠깐만. 요양원 나쁜 데 아니니까. 나정은 조용히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마디, 약해진 팔뚝. 그리고 마음속에서 스치듯 올라온 한 문장. 내가 짐이 된 걸까? 다음 날 작은 딸 지혜도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집 전세 놓으면 요양원비도 되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고. 그 문장. 또 숨통.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지혜는 덧붙였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전세금 일부는 민지 대학 등록금에도 쓰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정이의 눈이 크게 떨렸다. 대학 등록금? 자식들이 관심 있는 건 내 건강보다 내 집 전세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에 깊게 박혔다. 밤이 깊고 방 안은 적막한데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나는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은 안심하겠지. 하지만 내 자유는? 내 존엄은?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봐왔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좋은 시설에서도 텅 빈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 외로운 모습. 나정이는 베개를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볼 거야. 그러고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문을 닫으며 나정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집 밖으로 조용히 첫 발을 내딛었다. 밤 공기가 싸늘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야. 살 길을 찾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리며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몇 해 전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시절 한 할머니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었다. 김 선생, 자식들이 나를 버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물어봐 준 적이 없어. 그 말이 지금의 나정이 가슴을 찔렀다. 나정이는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한 적 있나?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늘 조용히 참았고 불편해도 웃어 넘겼고 아파도 그냥 괜찮다고 했다. 그게 결국 자식들에게 엄마는 괜찮은 사람, 엄마는 혼자서도 버틴다. 그렇게 보여온 걸까? 나는
너무 오래 참았던 거네. 지팡이를 꼭 쥐며 나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정이는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탔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할 때 늘 따뜻하게 챙겨주던 정생활 지원사.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서 울렸다. 김 선생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꼭 알아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에이, 나는 그런 곳 갈 일 없겠지 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요양원도 싫고 간병인 비용도 버겁고 자식 집에 머무는 건 더더욱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나정이는 마음을 굳혔다. 그래, 일단 거기부터 가보자. 버스에서 내린 나는 조심스럽게 주민센터로 향했다. 밤이라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 안내판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맞아. 예전에도 봤었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기로 와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유리문 위쪽에 붙은 작은 안내 문구를 눈으로 읽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저렴한 월세, 무장애 설계,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여기라면 정말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 말이 나정이 입술에서 아주 조용히 새어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다. 나정이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만큼은 내 마음부터 챙길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래, 오늘은 나의 인생을 위해 움직이는 날이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다. 아침 9시 주민센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먼저 나정이를 발견했다. 어머, 김나정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생활 지원사는 반가움이 묻어난 얼굴이었다. 정 선생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지.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빼주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제 여기 붙어 있던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지. 정 씨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 잘 오셨어요. 김 선생님은 조건도 충분하시고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꼭 필요하실 것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 삶을 조금 다시 잡아보고 싶어서 말이야. 정 씨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보시면요. 월세는 1,820만 원 정도이고 무장애 구조라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생활지원사가 주 23회 방문하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다 문득 정 씨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김 선생님 혹시 최근에 좀 힘드셨나요? 그 짧은 질문이 나의 심장을 쿵 울렸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킨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요즘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었지.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나정이 손등 위에 따뜻하게 손을 얹었다. 민수도 그렇고 지영이도 나에 대해 걱정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정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전세금 때문에요? 응. 나는 자식들한테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었지. 근데 내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근데 김 선생님은 달라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세요. 그 말은 나정이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쿡 찔렀다. 선택권. 나정이는 그 단어를 스스로에게 새기듯 조용히 반복했다. 정 씨는 신청서 한 장을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김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청하시겠어요? 나정이는 종이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래, 여기에 이름을 적을게. 신청서 제출을 마치고 센터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빛이 얼굴을 감쌌다. 나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의 부재중 전화 5통이 와 있었다. 그리고 문자가 한 줄 도착해 있었다. 엄마, 집 전세금 얘기 때문에 잠깐만 통화 좀 하자. 나정이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정이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 나정이는 지팡이를 옆에 두고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그때 문자가 다시 울렸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보낸 사람 큰아들 박민호. 나정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또 집 얘기겠지. 같은 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가 열리고 민호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나정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괜찮다. 일어나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민호는 한숨을 쉬며 거실에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 전세 놓거나 정리하면 엄마도 요양원 비용 걱정 안 해도 되고 저희도 숨 좀 돌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나정이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야, 왜 너는 엄마 집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니? 민호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애 학원비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 집을 정리해서 너희 사정에 보태고 싶다는 거지? 엄마, 너무 그렇게 듣지 말고. 나정이는 그의 말을 끊었다. 민호야, 엄마는 너희에게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다. 민호의 입술이 굳었다. 근데 나는 이제 와서 자기 집마저 내주고 요양원 가라 소리 들을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민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민호야, 요양원. 엄마가 30년 사회복지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너는 모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무슨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어요? 나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억이 아니라 현실이지. 처음엔 다들 매주 올게요 한다. 근데 시간 지나면 명절에도 안 와. 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봤던 거라 한다. 나정이가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너희가 요즘 하는 말들 엄마는 다 듣고 있다. 민호는 바짝 긴장했다. 무슨 말? 전세금, 민지 학원비, 비상금.
어차피 엄마는 오래 쓸 일 없다. 민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그냥 잠깐 우리가. 그래, 잠깐이지만 나는 그 잠깐이 얼마나 깊이 베이는지 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그때 나정이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호야, 엄마 이제 너희 사정으로 살지 않는다. 자식들 걱정으로 남은 인생 흔들리지 않겠다. 민호는 조심히 나정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주택 신청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섰다. 뭐요? 엄마 혼자 거기서 산다고요? 그래. 아니,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라도 나면. 나정이는 그 말에 미소를 아주 작게 띄웠다. 그러라고 비상벨이 있고 그러라고 생활지원사가 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 집은요? 나정이는 이번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집은 내가 정할 거다.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정이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엄마 집과 엄마 인생은 너희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 오늘의 대화에 굵은 마침표가 되었다. 민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는 한번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문이 닫히자 나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그래, 드디어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로 단단한 내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가 돌아간 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심장이 쿵쿵 더 크게 들렸다. 나정이는 식탁 위에 놓인 복지주택 안내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선은 잘 그은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딸 박서윤이었다. 엄마, 지금 전화 가능해요? 나정이는 답을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래, 전화해라. 몇 초 뒤 전화가 울렸다. 엄마 민호한테 얘기 들었어요. 복지주택 신청했다면서요? 서윤이 목소리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나정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엄마는 혼자 살 준비하려 한다. 서윤이는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요양원처럼 관리해주는 곳도 아니고. 서윤아, 거긴 관리가 아니라 감시다. 엄마 말이 너무 세다. 30년 동안 본 게 있다. 엄마 눈엔 다 보인다. 서윤이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숨만 쉬었다. 그럼 요양원 말고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나정이는 얼굴을 천천히 들며 말했다. 서윤이네 집도 남편도 힘들어하잖아. 서윤이는 숨을 들이마신 뒤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요. 준호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를 내칠 순 없잖아요. 나정이는 아픈 듯 미소 지었다. 내친 게 아니라 서로 힘든 거다. 그리고 서윤이는 마침내 본심을 꺼냈다. 근데 엄마, 그 집 정말 처분하실 거예요? 나정이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도 그 얘기하러 전화한 거니? 아니, 진짜 아니에요, 엄마. 그냥 먼저 민호한테 말 좀 들은 거예요. 오빠가 요즘 사업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윤이는 난 솔직히
애들 교육비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 그 말은 칼날처럼 얇지만 심장에 정확히 들어왔다. 나정이는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서윤아, 엄마 집은 엄마가 살아온 전부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더 걱정돼요. 엄마 혼자 계시면 혼자는 위험하지 않다. 진짜 위험한 건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거다. 서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가 복지주택 가면 전세금 돌려받잖아요. 그걸로 엄마 노후 챙기면 돼. 서윤이는 작게, 정말 작게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엄마 돈만 바라는 것처럼 생각해? 잠시 침묵. 그리고 나정이는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바란다기보다 너희 사정이 엄마 것부터 떠올리게 만든다는 걸 엄마도 안다. 서윤이는 숨을 떨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정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다. 사람 다 똑같아. 자식은 자식 인생 챙기느라 바쁘고 부모는 부모 자리 지키려 안간힘 쓰는 거지. 엄마, 근데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린다고 했어요? 버린다는 말은 한 적 없다. 근데 버림받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나정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다. 마음이 밀려나면 그게 버려지는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서윤이는 흐느끼는 듯 숨을 헐떡였다. 엄마, 엄마 마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괜찮다, 서윤아.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이는 뜯어놓은 듯 물었다. 엄마, 그럼 진짜 복지주택 가는 거예요? 나정이는 마침내 확정하듯 말았다. 그래, 엄마는 이제 누구 눈치도 없이 살 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한다. 전화가 끊긴 뒤 나정이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도시는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남은 인생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래, 오후까지 왔다. 나정이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나정이는 서류철을 곱게 정리했다. 바로 어제 복지주택에서 온 최종 입주 확정 안내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민호와 서윤이 같이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나정이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앉아라. 둘은 마주 앉았지만 10초 넘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윤이었다. 서윤이는 엄마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엄마, 진짜 복지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나정이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한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마침내 고백하듯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나정이는 조용히 물었다. 민호야, 너희가 엄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정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옆으로 기울였다. 민호는 이어 말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이라도 도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서윤이는 바로 덧붙였다. 나도 교육비 때문에 엄마가 전세금 빼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나정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 말아라.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민호와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근데 엄마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그 말 한 문장이 거실 공기를 바꿔놓았다. 민호는 급히 물었다. 그럼 엄마, 우리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정이는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다. 무슨 소리냐?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힌 줄을 조금만 느슨하게 푸는 거다. 서윤이는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너무 꽉 묶어놨던 걸까? 묶은 건 아니다. 그냥 너희도 너희 삶이 바쁘다 보니 엄마가 발 디딜 자리가 조금 좁아졌던 거다. 민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엄마, 그럼 요양원 갈 필요 없이 복지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게 정말 괜찮겠어요? 나정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아니, 괜찮은 걸 넘어. 좋다. 서윤이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린 앞으로 뭘 하면 돼요? 나정이는 두 자식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엄마 돈 얘기만 안 하면 된다. 민호와 서윤이는 썩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끔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민호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서윤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진짜야? 가끔이라도 우리가 와도 돼? 나정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다만, 민호와 서윤이는 동시에 물었다. 다만? 나정이는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전세금 얘기만 꺼내지 마라. 순간 셋 모두 웃음이 터졌다. 짧지만 따뜻하고 오래 지키고 싶은 그런 웃음이었다. 민호와 서윤이가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서윤이는 말했다. 엄마, 내가 엄마 선택 존중할게. 근데 진짜 힘들면 무조건 말해야 돼. 나정이는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알았다. 근데 너희도 너희 삶에 충실해라. 민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했고,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나정이는 그 눈빛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은 나정이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제 곧 떠날 공간.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별의 슬픔보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더 컸다. 나정이는 복지주택 확정서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6부까지 왔네. 이제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남은 인생, 이제 정말 나의 것이다.